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4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1호 경마는 거의 불패입니다. 거의 뭐 몇 주간 계속 엄청난 적중에 정말 고배당까지 적중을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1호 경마 역시 자 한번 상승을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최근에 1호 경마 불패라고 해서 그에 따라 오늘 노리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또 열심히 준비했고요. 자, 준비한 만큼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된 강공략 경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공략 경주 3경주 4경주 A급, 6경주 8경주 A급, 9경주, 11경주 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 8경주가 오늘 대상경주인데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성적이 부족했으면은 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최근에 이 대상경주의 적중률이 정말 엄청나게 높습니다. 최근에 가장 최근에 코리아 스프린트 또는 코리아컵 대회 같은 경우도 이제 외산마필, 그러니까 외국 대표 마필이 나왔던 경주에서도 거의 임팩트 있게 정말 기록까지 마쳤습니다. 그 경주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제 적중을 하긴 했는데, 오늘 이 8경주를 제가 A급으로 준비한 이유는 총 15두의 마필이 나오죠. 인기 마필 정말 한두를 자르고 딱 3두의 마필만 제한할 겁니다. 3두의 마필.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고, 다 오픈하겠고요. 자, 8경주, 오늘 11경주가 메인인데, 8경주 정말 메인 못지않게 자신있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있게. 자, 오늘 이렇게 강공략 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1경주 진행합니다. 6등급의 1200m 레이스 2세 마필 간의 경쟁이고요. 제가 토요일 경마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이 루키원 경주는 편성이 너무너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마필들은 거의 다 데뷔를 했고요. 현재 남아있는 마필들은 조금은 약세로 보여지는데,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역시 크게 변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3두의 마필 내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먼저 말해 2번 메가드래곤, 그리고 6번 골든드래곤, 8번 차돌다이어, 이 3두의 마필입니다. 차돌다이어까지. 참고로 이 8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선인용 마필이고요. 뒷심의 경쟁력이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직전에는 편성이온이 좀 좋았었죠. 너무 약했던 레이스였고 인정합니다. 8번 마필. 자, 6번 골든드래곤. 상대적으로 봤을 때 6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심의 경쟁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러니까는 8번과는 좀 상반되죠. 뒷심이 좋은 마필 6번. 8번은 좀 더 빠른 마필. 자, 관건은 말이 2번 메가드래곤이라는 마필인데, 저는 이번 경기 이 마필을 일단은 축으로 인정합니다. 2번 마필. 기본적으로 이제 메가드래곤이 주임사를 어떻게 치렀냐면, 초반에 출발이 기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립을 하면서 출발을 하면서 약간의 늦은 출발이었죠. 그런데 마필 자체가 스피드가 엄청나게 좋고요. 중반의 뒷심이 상당히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마체가 큰 이 마필이 거의 511kg의 거구의 그런 체형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체형이 큰 마필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가 좀 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형이 큰데 초반에 스피드라든가 스타트가 좋다는 점은 그에 따른 능력을 인정해줘야 되고요. 또한 이 마필이 2세 마필 치고는 뒷심의 완성도가 좋기 때문에 주임사 때는 초반에 기립 출발이었죠. 그런 변수만 없더라면 일단은 이번 메가드래곤 마필은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배팅축입니다. 따라서 2번 마필을 강하게 믿고요. 2위권에서는 6번 골든드래곤, 8번 차돌다이아. 아무래도 이제 이 거리가 1200m 레이스다 보니까는 8번보다는 전 6번 마필 쪽에 좀 더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감명에 들어갈 수 있는 1위 경주. 자, 2회 마필은 제가 볼 때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번 메가드래곤 강축에 6번 8번인데 6번을 좀 더 강하게 인정하고요. 8번. 자, 이거는 환수가 되기 때문에 간명하지만은 좀 압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기 때문에 좀 압축이 필요해 보이고,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복조 공략보다는 이제 축을 세워두고 가야 되겠죠. 자, 이번 경주 믿고 할 수 있는 마필 2번 메가드래곤을 강하게 믿고 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1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일단은 이번 경주는 혼전입니다. 혼전인데 정말 이 되는 마필은 없네요. 그러니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번 2경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따져보고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요 마필들 편성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는 이거 배당마가 없을까 정말 엄청나게 구심을 했고 찾아봤는데 기승전 인기마 접전이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경주는 어떤 마필을 믿고 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경주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충마 선정이 중요한 그런 경주. 물론 이제 당연하겠지만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이번 이 경주 항상 인기 마필 간의 접전에서는 일단은 뭐 어떤 마필 믿고 오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이 경주 마찬가지고요. 현재 가능권에 들 수 있는 마필 간단하게 1번 우승 쿠코드는 선인형 마필입니다. 가능권이고요. 2번 세이렌. 자,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 썬더 여걸 종반의 뒷심의 경쟁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 때 GM사 때 보여줬던 그런 스타트보다는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더 나올 거래 믿는 소리가 되겠죠. 있다는 뜻이 되겠죠. 4번 마필. 그리고 5번 크로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데뷔전 때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외곽 게이트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힘도 못 써보고 그대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 경기는 실전 적응 맞췄고 게이트의 상승이라면 일단은 관심 마필. 자, 그런데 1번 마필도 이렇게 뭐 뒷심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힘에서 조금은 미흡한 그런 모습이고요. 4번 마필 마찬가지고 5번 마필. 이번 세일에 제가 지난 8월 20일이었죠. 또 공교롭게도 1경주였습니다. 이때 제가 뭐랄까 좀 망치로 이렇게 머리를 딱 좀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8월 20일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다 저장되어 있고 저희 신문경마TV에 제가 이 세일엔을 복병마로 고배당마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과감하게 놓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당시의 세일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꼴찌 전개를 펼치면서 종반의 월등한 추입으로 이 마필이 올라왔습니다. 전개가 매끄럽진 않았습니다. 올라오는 과정도 그냥 뭐 진로 확보가 뻥 뚫린 게 아니라 상당히 진로 확보 어려웠는데 결국에는 이 마필이 올라오면서 준우승을 했죠. 자, 결론은 뭐냐. 이번 경주 직전에 아쉬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2번 마필을 믿고 합니다. 2번 마필. 왜 그러냐면 1번 우승 콩코드 또는 5번 크로키 4번 썬더 여걸 나름대로서는 선행 전개 또는 선입 전개가 가능하고 종반의 뒷심 발휘를 기대해볼 수 있겠지만은 믿고 갈 정도의 그런 뒷심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 거리가 1200m 레이스인데 여전히 이 마필 상태 좋고요. 제가 직접 이렇게 말씀드렸죠. 상태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 기본기도 좋기 때문에 저는 기본기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상태가 올라왔다면 이 마필을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 편성이 좀 더 약해졌습니다. 게다가 앞선에 강한 선행력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일엔이 종반에 올라올려지는 충분한 거리, 여건, 편성이 되겠고 따라서 이번 경주에 가장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2번 세일엔입니다. 2번 마필. 그리고 좀 더 압축해 본다라면은 역시 뭐 1번 마필이 유력해 보이고요. 우승 콩코드. 직전에는 솔직히 금세라는 마필도 빨랐었고 세광 파이터도 빨랐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선의 경합이 좀 치열했던 경주였는데 이번 경주는 직전과는 다르게 좀 더 수월한 전개가 예측이 됩니다. 앞선 전개 기대가 되고요. 따라서 1번 마필은 강하게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2회 마필은 4번 썬더 여걸, 5번 크로키. 자, 2회 마필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주는 충마 선정이 관건인 경주. 직전 대비 편성이 더욱더 약해졌고요. 1200거리 인정합니다. 2번 마필 강축의 한방 인정입니다. 2번 축 1번 우승 콩코드가 가장 유력하고요. 직전에는 선행 경험이 좀 치열했었는데 앞선에 편하게 나설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1번 마필의 기대치는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2회 마필은 4번 썬더 여걸 그리고 5번 크로키 2대 마필을 안고 갈 여지가 있습니다. 자, 2번 축에 1번을 일단은 강하게 인정하고요.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4번 썬더 여걸 5번 크로키 간명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량입니다. 일단 오전장에 제가 4경주에 걸로 준비되어 있는데, 자, 3경주. 자, 임팩트 한번 적중을 하고, 4경주에 A급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 같은 경우에는, 꽤 크게 고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더 임팩트 있게 들어가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변수가 없는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적중의 확률이 상당히 높은, 당연하지만은 그런 경주고, 노림수에 충마가 있습니다. 충마. 자, 현재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말이 네이처는 2번 서울돌풍, 6번 천행챗, 외곽에는 8번 그루퍼입니다. 이 3대의 마필. 그러니까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죠. 6번 천행챗 같은 경우가 이미 현금에서는 입사한 겸이 있습니다. 7월 22일이었죠. 6등급에 입사한 겸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마필이 루키스틱스라는 국산 2세 마필 최강자전에 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론 기본적인 능력이 좋기 때문에 대상경에 출전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기록이라든가 걸음 자체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상경주에 출전했다고 해가지고 이 마필을 무조건적인 축으로 인정하기는 쉽진 않다. 좀 냉정하게 봐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충마를 6번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6번은 한방 주력이고 노림수의 마필 바로 외곽에는 8번 그루퍼라는 마필입니다. 그루퍼. 자, 이 마필 여러분들 데뷔전이 많은 신예 마필이고요. 일단은 여기 전조표가 좀 없는데 이미 주행사를 통과를 했었고 장기 휴양이었습니다. 이미 2022년도 2세마 당시에 이 마필은 주행사를 합격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휴양을 거치면서 이번에 나오고 있는 마필인데 체중이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16kg가 불면서 엄청나게 마필이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이때 당시에 주행사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주행사. 그러니까 제가 이 마필을 왜 보냐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능력이고요. 또한 이번 경주 전개입니다. 선행을 유력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2022년도 7월달에 첫 번째 주임사 불합격이었고요. 9월달 작년이었습니다. 이때 이미 합격을 했었고 그 다음에 휴양을 거치면서 이제 6월 23일 주임사를 치렀는데 이전과 달라진 점은 체중이 많이 불었습니다. 무려 16kg 불면서 마필이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임사 때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 뭐냐면 이때 당시에 말이 7번 은성마루 이 마필은 정말 옛날로 따지면 거의 도주마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마필이고요. 그리고 그루퍼라는 마필은 8번 마필입니다. 이때 당시 그루퍼의 SNF 타임이 13초 6이었습니다. 보시죠. 7번이 엄청나게 빠르죠. 만만치 않습니다. 8번도 이렇게 세게 추진이 없었는데 그냥 순조롭게 수월하게 그냥 스무스하게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마필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어떤 점을 강조를 하냐면 이거 은성마루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8번이 느려 보이지만 이거 웬만한 편성하면은 그냥 이거는 선행용 마필로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7번이 엄청나게 빨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8번 마필 같은 경우가 종반에도 보시면은 약하게 추진을 가긴 했습니다만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죠. 여력 자체도 남았던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저는 이 정도의 그런 뒷심이라든가 이 마필의 그런 스타트 능력이라면은 이거는 앞선의 전개를 펼쳤을 때는 충분히 버틸 여지가 있다. 그 정도로 이 편성 자체가 엄청나게 약한 데 있습니다. 이 편성 자체.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천행챗에 따른 선임력. 저는 선행은 8번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8번이 선행을 나서서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은 천행챗이 선입 전개를 펼치면서 8번을 넘어서느냐? 이에 따른 문제인데 저는 8번이 무조건 버틴다고 봅니다. 그래서 축은 8번을 일단은 강력하게 인정을 하고요. 자, 이외 마필은 9번 마필 많이 팔리는데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마필이 압도적인 그런 추입형 마필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압도적인 선인형 마필 아니면은 저는 이상규 기수가 기승한 마필은 그렇게 세게 보진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그 마필이 강하게 팔리고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분위기라면 저는 그 경주 쉽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좀 떨어집니다. 아직까지는 감량의 이점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용비총 같은 경우는 뭐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 정도의 능력은 아니고요. 그러면 뭐 더더군다나 이 마필을 볼 필요는 없겠죠. 선행형 마필도 아니고요. 아, 선행을 못 나서는 마필이죠. 8번과 6번 때문에 선행이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자, 이번 서울 돌풍 같은 경우는 제가 안고 가는 이유가 이 마필은 최근에 보시면은 지난 6월 3일 제가 볼 때는 최선 아니었습니다. 의지가 없었다는 거 아니라 저에 따른 판단, 저에 따른 내피셜은 능력 대비 최선은 아니었다. 이 마필이. 그리고 7월 16일 같은 경우는 이제 출발 가동 시에 충돌 피해. 출발 과정이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8월 16일은 종반의 진로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서울 돌풍 2세 마필 같은 경우에는 데뷔한 이후에 3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9번 게이트, 11번 게이트 계속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점이 있었고요. 게다가 출발 가동 시에 충돌 피해, 그리고 직전에는 중반에 진로 막힘. 단 한 번도 이 마필은 보유한 능력의 100%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록과 걸음 자체는 절대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번 서울 돌풍은 이번 경주에 필히 안고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2번 마필. 3경주는 이렇게 3두의 마필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강공략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압축 공략이 가능한 2번 마필, 6번, 8번 압축 공략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마필은 8번입니다. 8번 그룹퍼를 기본적인 축으로 6번 천행체 주력, 그리고 2번 서울 돌풍 3두의 마필만 인정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간명하게 환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배당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깔끔하게 임팩트 있게 적중을 하고 4경주의 강력한 누림수의 A급을 진행할 수 있는,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 3경주의 누림수는 8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6번, 2번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1등급 1300m 레이서 되고요.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입니다. 자, 오늘 제가 A급 경주를 3번의 경주를 준비를 했는데 4경주 강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미 뭐 제가 직전에 복귀를 딱 하면서 이 마필은 다음에 이거 무조건 또 되겠다. 그러니까는 제가 볼 수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번 경주의 전개 또는 편성이었습니다. 과연 이제 어떤 마필과의 경쟁일까? 이런 부분만 살펴봤고요. 자, 이거는 공략됩니다. 강공략 경주. 게다가 중배당의 메리트가 좋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께 강하게 자신감 있게 힘을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성 자체는 엄청나게 약합니다. 현재 뭐 3두의 마필, 뭐 좀 더 폭넓게는 4두의 마필, 5번 아치러너, 그리고 7번 검의 전설, 10번 해피플레이,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정말 다 고만고만합니다. 뭐 해피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딱 직전 정도의 기록이었죠. 1분 23초 4, 이 정도의 기록이고요. 근데 이 마필은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은 초반에 스타트는 좋지만은 중반의 뒷심의 경쟁력은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가. 그리고 7번 검의 전설, 이 마필도 마찬가지로 선입 또는 추입으로 볼 수 있는데 딱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7번 마필. 그리고 5번 아치러너, 앞선에 붙으면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딱 그 정도의 마필. 그러니까 이 편성 자체가 다 고만고만한 마필 간의 경쟁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목할 마필 바로 이 8번입니다. 파워 에치드. 이 마필을 놓고 때립니다. 이 마필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A급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물론 이제 파워 에치드 같은 경우에도 7번의 경주를 치른 과정 속에서 딱 한 번의 준우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직전 경주였고요. 그런데 이전과는 마필이 완벽하게 변했습니다. 그 정도로 직전의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좋았고요. 예전에 파워 에치드라면은 이 마필도 뒷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순발력은 정말 좋았죠. 순발력은 좋았는데 과연 저 마필이 버틸 수 있을까? 여지없이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에 거의 총 8두의 마필이 나오는 레이스에서 인기순위 5위였는데 엄청나게 이 마필이 뒷심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오히려 직전 대비해서 훈련 강도를 상당히 많이 높였고요. 김태용 기수 직전에 호흡 좋았습니다. 호흡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파워 에치드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거세를 했었죠. 거세를 한 다음에 이 마필이 제공을 받고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마필인데
이에 따른 최근의 걸음의 완성도는 이제는 완벽하게 적응이 됐습니다. 거세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은 8번 파워 HD는 전개도 나오고요. 뒷심의 경쟁력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8번 파워 HD입니다. 제가 간명하게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다 모든 마필 또는 주요 인기 마필을 다 분석해 본 결과 자, 이 마필들은 쉽지는 않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충마만 제대로 잡으면은 정말 A급 또는 강공략이 가능한 레이스로 판단됐고 그 중심에 있는 마필은 바로 8번 파워 HD입니다. 이 마필을 믿고요. 간명하게 3두의 마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픈합니다. 4경주 첫 번째 준비된 A급 노림수의 마필 8번 파워 HD 강축으로 해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7번 거미 전설 10번 해피플레이. 저는 5번 마필은 선행도 쉽진 않겠지만 선행 나서도 이 마필은 쉽진 않습니다. 버티기는 쉽진 않고요. 오히려 6번 퀀텀이라는 마필 같은 경우가 퀸톱이죠. 퀸톱. 이 마필 같은 경우가 16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현장 확인은 필요해 보이는데 공백기 이전에 보여줬던 걸음 자체는 일단은 좋았습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어차피 이번 경주는 불안한 선행 선입형 마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뒷심 있는 마필들은 안고 가줘야 됩니다. 그 마필이 바로 6번 퀸톱입니다. 이 6번 마필까지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보면은 믿을 수 있는 마필 8번이죠. 파워 HD 강축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7번 10번 그리고 6번입니다. 이렇게 3두의 마필을 우선적으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 4경주의 강력한 노림수는 바로 8번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강공략을 들어갔을 때 물론 이제 기본적인 능력과 이런 것도 절대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근데 가장 제가 해보면은 가장 확률 높은 게 기본적인 능력평가 플러스 복귀입니다. 그러니까는 복귀를 보더라도 답이 나오고 그에 따른 능력도 나오는 마필, 능력도 되는 마필 이런 마필들이 가장 입상의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공교롭게도 8번 마필의 인기순위 1위 또는 2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의 공략의 메리트는 충분합니다. 무조건 매경주 999 배당을 노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적중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거는 편성이 맞아야지만 노리는 거고 적중이 우선이죠. 따라서 이 4경주 저는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 첫 번째 A급 8번 파워 HD를 축으로 해서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이 경주 역시 상당히 혼전인데 그렇네요. 경주를 봤을 때는 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보여지고 저는 최종으로 봤을 때 3두의 마필을 압축을 했습니다. 3두의 마필. 그리고 일단은 충마 선정이 관건인 경주로 보여지고요. 제가 서두에 이거 엄청나게 혼전인데 라고 말을 이렇게 꺼냈다는 거는 제가 분석의 시간을 그만큼 투자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투자를 한 결과 결론을 봤을 때는 최종적인 분석은 이게 인기마로 그냥 끝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경주. 자, 이게 엄청난 혼전인 게 보시면은 2번 아름다운 사이 뭐 도리포 3번 4번 메이드스타 6번은 빗돌포 그리고 8번 지루콘 9번 젤로스 특히 9번 젤로스까지 가는 꺼내둘 수 있는 마필도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 과연 어떤 마필이 되느냐 그러면 이제 어떤 마필이 입상권에 가장 유력하냐를 봐야 되겠죠. 특장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주에는 특장점이 필요해 보이는데 먼저 말이 6번 은빛도풍 같은 경우는 최근에 꾸준한 모습입니다. 일단은 직전 대비 부담 중에 늘어난 점 외에는 나름대로 이제 5등급에서는 검증된 전력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순발력과 스피드 또는 종반의 뒷심도 있는 마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재 늘어난 부담 중량이 뒷심에서는 조금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볼 수 있겠죠. 이 마필. 그런 점이 일단은 변수로 보여지고요. 6번 마필. 그리고 바로 이 4번 메이드스타. 메이드스타는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이 성장이 됐냐면은 예전에 이 마필도 초반이 그렇게 느린 마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은 그러니까 예전이라는 거는 이제 올해 초였죠. 4월달. 앞선에 붙으면은 뒤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마필이. 그리고 이제 최근의 모습은 여전히 초반에 조금은 아쉬웠다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참고 오면은 종반에 한 번 썼던 그런 마필이었는데
점차적으로 마필이 지나가면서 직전에는 어떤 점이 좋았냐면 앞선에 붙었는데도 종반에 걸음이 나옵니다. 이 마필이. 그러니까 뭐 3세 마필을 내가지고 많이 성장한 모습이죠. 메이드스타. 근데 뭐 이 마필도 직전의 편성 자체가 너무 약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임팩트 있게 종반의 뒷심을 상대로 압도한다 라고 보기에는 좀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마로서는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요. 4번 마필.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 여러분께 강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이번 아름다운 사이입니다. 와, 정말 이 마필은 어떤 특장점이 있냐면 확실한 장점입니다. 종반의 뒷심입니다. 이 마필이 직전에 은빛 돌풍 같은 레이스를 치렀는데 한번 보시죠. 어차피 뭐 설명드릴 수 있는 마필이 몇 도가 없습니다. 저는 딱 3도의 마필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추임력을 보여줬고 최근에 이 마필은 다 종반의 걸음이 좋습니다. 공교롭게도 2번 은빛 돌풍, 이번에 인기 마필이죠. 6번 마필 같은 경주를 치렀습니다. 2번과 7번 마필 여러분들을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은빛 돌풍이라는 마필은 2번 게이트였고요. 아름다운 사이는 7번 게이트. 은빛 돌풍은 약간의 방해를 좀 받았는데 그래도 빅토르 기수 역시나네요. 초반에 밀고 나면서 내측 자리 선점 딱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7번 아름다운 사이. 후미권이죠. 후미권 전개. 그런데 후미권 전개까지는 좋은데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밀린 마필이 아닌데 당시에 송재철 기수의 기승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은빛 돌풍은 내측의 최종 전개를 펼칩니다. 7번 아름다운 사이. 일단은 요 마필의 종반의 걸음만 보시면 됩니다. 2번 은빛 돌풍은 그대로 버티는 그림이었고요. 7번 마필. 이제 뒤늦게 300m 지점부터 이 마필이 추진을 가하는데 정말 소위 말해서 날라 들어옵니다. 뭐 이 마필도 그냥 상대가 안 됩니다. 날라 들어옵니다. 추임력 엄청나게 좋죠. 그러니까는 이 정도의 걸음이 좋았습니다. 뭐 2번 마필, 그러니까 은빛 돌풍 그대로 버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이 경주 자체가 1400m 레이스. 또한 아름다운 사이라는 마필이 추임력이 좋은 건 인정합니다. 추임력이 좋은 건 인정하는데 이렇게 뒤에서 아주 뒤에서 날라올 정도의 그런 포지션은 아닙니다. 뭐냐면은 충분히 중후미권 또는 중위권 붙어줄 수 있고 4코나 돌기 전에 순위 상승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너무너무 뒤에 있었다. 너무너무 누추이 배웠다. 이 정도로 전개를 펼치면은 걸음이 엄청나게 좋아도 이거는 역전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주로는 다습주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마필이 입상이 실패했는데 자, 그러면 이번 경주는 은빛 돌풍이라는 마필이 직전 대비해서 이제 부담 중량이 2kg 늘었죠. 2kg 늘었고요. 그리고 메이드스타 승급전입니다. 직전에 약한 레이스에서 잘 뛰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야말로 믿을 수 있는 마필은 2번 아름다운 사이의 종반의 추임력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 경주 자체가 자, 다 살펴봤습니다. 이 5번 도리포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래프는 좋죠. 도리포 같은 경우에. 근데 이 마필은 제가 볼 때는 1400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직전에 도리포가 앞선에 붙어 줬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선익 전개를 펼쳤는데 딱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초반에 붙으니까 종반의 걸음이 안 나옵니다. 이 마필이. 그러니까는 이전에 참고 왔을 때는 그나마 가능성을 보였는데 앞선에 붙으니까 또 걸음이 없는 모습. 결정력이 부족한 마필이죠. 전형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오경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장점은 뭐냐면은 추임력 2번입니다. 2번 마필을 저는 강하게 인정을 하고요. 여기에 6번 은빛 돌풍 그리고 4번 메이드스타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뭐 9번 젤로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나마 나름대로 가능권인데 뭐 이 마필은 이제 환수가 되면은 안고 알려지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동안에 계속 부진했다. 5세 안말입니다. 능력 다 나왔죠. 근데 계속 부진했다가 직전 경주 이 마필이 3위를 하면서 그나마 선전했기 때문에 더 나올 여지는 있다. 더 나올 거라면 여지는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환수가 되면은 9번 정도까지는 인정할 수 있겠고 일단은 어쨌든 축은 2번입니다. 자, 이거는 이 마필의 추임력을 믿어야 됩니다. 이외의 마필을 믿고 가기에는 믿음이 크지가 않습니다. 다 크고자 하는 약점이 있고요. 그나마 2번 마필이 1400의 이 정도의 여건이라면은 이거는 추입이 통할 수 있는 여건. 그래서 그러니까 5경주에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2번 아름다운 사이를 기본적인 축을 해서 6번, 4번, 여기에 9번
젤로스까지 안고 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자, 오늘 제가 강공략 경주로 6번의 경주를 준비를 했는데, 자, 이 6경주는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세 번째 강공략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혼전이고 중배당에 매드타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자, 정말 어설픈 편성이죠. 그러니까 6경주 같은 경우는 5등급 레이스인데 현재 인기로 보고 있는 마필이 바로 2번입니다. 스마트별. 자, 물론 이제 최근의 경주 내용은 나쁘진 않습니다. 1300에 1분 21초 때 3등, 6월 18일 1301분 22초 때 직전에도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종말 걸음도 좋았었고요. 그런데 그냥 표면적으로 이 마필의 성적을 볼 게 아니라 냉정해 봤을 때는 4세 안말, 통산 성적이 20전, 우승 1회, 이미 소위 능력이 다 나온 마필이죠. 그러니까 최근의 경주는 거의 뭐 최선이었습니다. 거의 한계였고요. 그러니까 딱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별, 딱 이 정도의 수준인데, 근데 이 마필이 현재 인기 마필로 팔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정도로 편성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로 부각되고 있고요. 2번 마필. 여기에 바로 이제 1번 레몬블리드라는 마필인데, 레몬블리드가 나름대로 전개는 좋죠. 근데 이 마필도 6월 18일처럼 이렇게 좀 전개가 좀 풀려줘야 됩니다. 특히는 이때는 6등급 편성이 좀 약했었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마필은 약편성에서 이기고 올라온 마필입니다. 승급전이죠. 그래서 직전에 또 부진했던 모습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레몬블리드 같은 경우에도 뭐 선행력이 뛰어나냐, 아니면 추임력이 상대를 압도할 정도냐. 물론 6등급에서는 통했던 걸음이었지만은 이 마필이 5등급에서는 아직까지는 검증이 필요한 그런 마필입니다. 1번 레몬블레이드. 자,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인기 마필입니다. 1번 마필. 여기 이제 키를 죽이는 마필이 바로 11번이죠. 찬란한 폭풍. 찬란한 폭풍 같은 경우는 이제 3위로 승급을 했는데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정도로 직전에 종반의 여력이 좋았었고요. 그래서 이 마필은 5등급 승급한 다음에 보여준 건 거의 없죠. 근데 현재 인기 순위 이 마필이 1위 또는 2위가 예측이 됩니다. 11번 마필이.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직전 대비 안장이 좀 강해지긴 했지만 일단은 부담이 늘었습니다. 2kg 늘었고요. 근데 직전에 찬란한 폭풍과 같은 경주를 쳤던 마필이 바로 이 큐피드보라는 마필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 강공략으로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 바로 7번입니다. 큐피드보.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일단 한 번의 검증 단계를 거쳤습니다. 어떤 단계냐면 한동안은 엄청나게 부진했었죠. 이제 올해 초에 2월 달에 이 마필이 1200m 레이스에 걸음이 일단은 좋았습니다. 역시 추임력이었고요. 그리고 3월 5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또 부진했고요. 그러면서 이 마필이 이제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3개월의 공백기를 가졌고 7월 달에 경주를 치르는데 이때 마필이 완벽하게 변화를 보였습니다. 걸음의력 자체가 엄청나게 좋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걸음을 딱 보고 이거 한 번은 제가 더 검증해야 되겠다. 그 경주가 바로 직전 경주입니다. 이 마필에 한번 보시죠. 직전에 또 공교롭게도 이 찬란한 폭풍이라는 마필가 같은 경주를 치렀습니다. 이 네 마필 걸음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찬란한 폭풍이 인기순위 거의 1위 마필인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큐피드보가 좀 저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담 예험을 놓고 본다면은 큐피드보는 직전과 동일한 52kg의 부담 중량이죠. 반면에 외곽에 있는 찬란한 폭풍은 54kg입니다. 부담 중량이. 근데 직전의 걸음을 비교해 보시면 과연 큐피드보라는 마필이 밀릴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3번과 7번이고요. 3번이 찬란한 폭풍, 7번 큐피드보입니다. 보시죠. 큐피드보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선입까지 가능했던 마필이었는데 일단은 상당히 늦었습니다. 출발은 늦었고요. 찬란한 폭풍은 순조롭게 갑니다. 선입권 전개. 이미 이때부터 격차는 상당히 있었죠. 여기 3번 마필, 7번 마필 격차가 좀 많이 났습니다. 7번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노리는 큐피드 폭풍 아마 이쯤에 있겠죠. 종반의 걸음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 보실 부분이 뭐냐면은 3번과 7번인데 7번 마필이 게이트를 잘 돌았고 스피드를 올리면서 끌어올리면서 많이 격차를 좁혔습니다. 이제 3번과 7번의 종반의 걸음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이 네 마필.
약간 스킵을 좀 하겠습니다. 3번은 그대로 탄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7번 맞필이 걸음이 만만찮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가 어차피 3번은 초반에 앞선에 붙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꾸준하게 탄력 유지했던 반면에 7번은 너무 뒤에 있었기 때문에 순위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이 마필은 힘수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탄력이라도 7번의 걸음이 더욱더 좋았다 라고 인정하시면 되고, 종말의 걸음이 밀리지가 않죠. 거의 앞선에 한 이 정도의 격차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딱 이 정도 수준입니다. 엄청나게 격차를 좁힌 거죠. 그리고 아쉽게 5위권이 거쳤던 마필입니다. 제가 단순하게 이 걸음이 좋았다 이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직전에 그러니까 7월 9일날 딱 보고 아, 이 마필이 변화가 왔구나. 근데 저는 한 번 더 참았습니다. 편성이 약했습니다만 역시나 걸음이 엄청나게 좋았고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 마필이 7월 9일까지만 해도 S1F 타임이 14초 3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14초에 13초고, 물론 이제 거리는 동일한 1200m 레이스 주로는 틀리긴 했습니다만 14초 1, 13초고 14초 3, 직전에 14초 8.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는 보유한 순발력과 스피드보다는 걸음이 너무너무 안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이 마피 같은 경우가. 자, 그런데 직전에 보시면은 아까 영상으로 보셨듯이 이마필의 중반에 지원한 타임은 12초 8, 그리고 사망 타임은 36초 8, 외곽에는 찬란한 폭풍은 13초에 37초 7, 걸음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찬란한 폭풍은 직전에 2km 늘었고요. 반면에 큐피드보라는 마필은 직전과 동일한 부담 중량입니다. 그러면은 저에 따른 선택은 인기순위 1위 마필 11번 마필이 아니라 저는 7번 이 마필을 강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저에 따른 점수로 말이 7번 큐피드보라는 마필이 되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이 또 변수인데 주요 인기 마필들 특히 1번 레몬블레이드, 2번 스마트별, 그리고 외곽에는 11번 찬란한 폭풍을 일단은 안고 갑니다. 안고 가는데 전반적으로 이 편성 자체가 다 거의 선입 또는 추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딱 한 마리 빼고. 그 마필이 바로 이 8번 백두머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거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현장에서 제가 수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왜 그런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엄청나게 고민을 했던 게 8번을 놓고 가야 되나 7번을 놓고 가야 되나, 어찌됐든 이 뒤에 마필 중에 한 마리는 걸렸는데 또는 비인기 마필로 판단이 되는데, 자 8번 마필 백두머증이는 공백기를 거치고 지난 7월달이었죠. 이때 이 마필이 선행 전개를 펼치고 여유있게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급전이었죠. 직전에. 그런데 선행 전개를 펼쳤는데 종반의 걸음이 엄청나게 허무했습니다. 그냥 아주 쓰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백두머증이라는 마필이 과연 5등급에서 사이즈가 안 되겠느냐? 물론 검증 단계는 있죠.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건 맞는데 딱 보시면 이 마필이 직전에 8월 19일이었죠. 근데 8월 19일 병력 이슈를 보면은 고체온증이라는 병력 내용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때 한여름이었죠. 더위에 이 마필이 견디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날씨가 선선해진 현 시점에서는 편성을 보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선행형 마필이 없습니다. 딱 이 마필 그냥 붙잡고 선행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1300에 따른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까지 고심을 했던 이유가 그 부분인데, 편하게 선행을 받고 날씨가 선선해졌다면 이 마필은 아마도 8월 19일 경주보다는 6등급 경주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7월 8일 이때 능력 발휘가 이번 경주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만큼 전개가 너무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지를 남겨두는 게, 일단 여러분께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은 7번인데 현장 주로에 따라서는 8번 마필, 이 마필을 놓고 가는 것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주력은 일단 7번 중에 8번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근데 8번은 일단은 직전에 그런 고체온증도 있었고, 그리고 체중이 이 마필이 무려 17kg가 불어서 나왔습니다. 직전 경주에. 그래서 이 체중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서 나온다라면 그에 또한 플러스 1을 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8번 백두머증입니다. 자, 이 마필을 보는 이유는 함께 출밍 설명을 들었고요. 7번 마필 또한 노리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경주는 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는 마필은 7번 그리고 8번.
강하게 저는 인정합니다. 8번이 그만큼 선행전개가 너무너무 유리합니다. 뭐 충마 여부를 떠나서 저에 따른 노림수의 한방 공략 우선 시트입니다. 우선적으로 7번과 8번을 우선적으로 인정하고요. 그리고 2회 안과수는 맞빌 11번 찬란한 폭풍, 1번 네모블레이드, 2번 스마트 별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7번 축에 8번, 11번, 1번, 2번인데 말씀드렸듯이 8번 마필의 최종 현장 주로 상태 확인해 본 이후에 8번의 축 가능성도 여지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2대 마필 여러분들 주목하실 마필들이고 여러분들도 한번 현장에서 한번 지켜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운더리에서 끝날 수 있는 경기인데 일단 노림수의 마필은 7번과 8번입니다. 이렇게 6경주 강공략 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600m 레이스. 자, 이번 경기 역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고민한 경주가 되고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은 축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제가 축은 인정을 합니다. 바로 3번 비트러너입니다. 3번 비트러너. 이 마필은 제가 볼 때 이번 경기는 빠질 수는 없다. 정말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이고 그동안에 뛰었던 그런 급이 좀 틀립니다. 편성 자체가 소위 이제 아델 머스탱, 원더풀인디, 영영삭스, 장비 무지개, 엄청난 센 편성이죠. 스포블레이드, 제이트로스. 자, 이 편성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이고, 최근의 걸음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종말의 탄력도 상당히 많이 남았던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이 마필은 제가 설명을 이쯤에서 하겠습니다. 축입니다. 3번 마필 강축. 그러면 거의 여러분들 예상지를 보시면은 아마도 6번 크레이지 러브 또는 7번 미스 인스타가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3번을 주로 이제 7번, 6번이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한번 보시면 이게 정말 얽히고 설키고 참 신기합니다. 보시면은 우선적으로 간단하게 최근에 크레이지 러브 같은 경우는 종반의 지원 F타임이 거의 너무너무 허무합니다. 직전에 준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14초 4고요. 1600이라서 나름대로 가능성은 그러니까는 감안해서 분석을 해봐도 이렇게 빠른 기록은 절대 아닙니다. 4번 타임도 그렇고요. 그 전 경주 이미 매직러시라는 마필한테 졌습니다. 이번에 매직러시 4번 게이트 있는 마필이죠. 매직러시 15초 2입니다. 지원 F타임이. 미스 인스타 볼까요? 미스 인스타 농림천 10분 장갑에 물론 이제 이건 대상 경주여서 그렇지만은 직전에도 이 마필 1600m 레이스를 뛰었을 때 종반의 지원 F타임 14초 3입니다. 3번 타임이 40초 6이고요. 엄청나게 늦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쉽게 보면 강축 3번이 있는데 이거 6번 7번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최근에 뒷심을 놓고 보면은 그다지 믿음이 크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실 부분이 불과 몇 개월 전에 4월 23일이었죠. 이때 보시면은 새벽 밴드가 57kg를 짊어지고 55kg를 짊어졌던 미스 윈스타 크레이지 러버와 대결을 펼치면서 3마시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2kg을 더 짊어졌죠. 그래서 이게 동일 부담 중에 가면은 크게 능력 차이가 없습니다. 새벽 밴드. 그리고 여러분들 7월 2일 이번에 1번 게이트는 원더풀 조이 이마필도 동일 부담 중량 속에 새벽 밴드한테 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놓고 보니까는 자 이거 새벽 밴드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봤는데 이거 도저히 못 보겠네요. 이게 1700m 레이스에 그러니까 1600m 레이스에 이마필이 버틴다? 쉽지만 않아 보입니다. 역시나 뒷심이 미흡해 보이는 마필입니다. 8번 마필. 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1번 원더풀 조이 최근의 경주 내용은 좋죠. 근데 직전에 엄청난 약편성이었고요. 말씀을 드렸죠. 불과 몇 개월 전에 이 마필은 동일 거리에 동일 부담중에 짊어지고 새벽 밴드한테 졌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정말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자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이 마필이다. 바로 10번 더 페이버릿. 이 마필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이제 더 페이버릿 또 직전에는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 마필이 뒤에서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직전에는 초반에 너무 많이 밀렸고요. 그리고 중반에는 거의 뭐랄까 이게 입상 도전이 좀 쉽지 않았다 보니까는 약간의 포기하는 듯한 느낌? 마필을 소위 말해서 이제 무리를 줄 필요가 없었죠. 왜냐면 최선 다해도 5위권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전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전에 이 마필의 경주력을 감안해 본다면 이 내용을 인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3번은 부동의 축이고 과연 2위권에서 어떤 마필을 믿어야 되느냐 고민을 했지만은
10번 더 페이버릿밖에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이 경주에서는 다 봤습니다. 이 금아시크는 이전에 선행 선입이 아주 순조로웠던 마필이고 우승과 준우승의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4월달을 기점으로 초반에 출발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의지가 약했던 게 아니라 마필이 아예 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필을 추임마로 인정하기에는 또 쉽진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 9번 마필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마필도 역시 쉽진 않다. 그래서 그나마 안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마필이 발이 4번 매직너시입니다. 매직너시. 자, 물론 매직너시라는 마필이 현재 16점에 나오고 있고요. 공백 기회 첫 출전이기 때문에 검증은 필요하지만은 이 마필이 그나마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고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이번 주에 취재했을 때 마필의 컨디션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가. 그래서 현장에서 아마도 이제 체중이 최근에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 10kg 이상만 불어나면 이 마필은 좀 더 강하게 인정해 줘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6번, 7번보다는 10번, 6번, 7번보다는 4번을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정리가 됩니다. 현재 제가 분석하는데 한 5분 걸렸나요? 제가 이거 정말 이거 될까 안 될까는 엄청나게 고민했던 경주고, 자 물론 이제 적중이 중요하겠지만은 그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6번, 7번의 무작정적인 믿음은 쉽진 않다 라는 결론이 내려졌고요. 그래서 7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또 다행스럽게도 축이 있기 때문에 2위권에만 좀 고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노림수는 10번 더 페이버릿, 그리고 저는 4번 매직너시입니다. 그리고 환수가 되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6번, 7번. 자, 이 뒤에 마필을 또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미스 윈스턴 마필이 동일한 부담량에 짊어지고도 크레이지 러브라는 마필이 거의 격차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미스 윈스턴 마필이 54kg.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크레이지 러브보다는 2kg로 더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열을 가린다면 저는 7번보다는 6번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번 주 7인 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번을 축으로 10번, 그리고 4번, 여기에 6번, 7번. 이 순서대로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엄청나게 혼전이고요. 현장에서 확인해 볼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특히 4번 마필의 체중 변동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면서 체중이 한 10kg 정도 불어나면 정말 베스트인데 불어난다면 이거는 선입 출회가 됩니다. 그러면은 종반의 입상 도전이 제가 볼 때는 가능한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4번 마필은 꼭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8경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고요. 제가 오늘 준비된 두 번째 A급이고, 저는 솔직히 이게 환수가 좀 궁금한데, 근데 어쨌든 저는 이번에 3도의 마필만 인정합니다. 3도의 마필 환수가 되겠죠. 근데 제가 이 11경주랑 고민을 많이 했지만은 어차피 뭐 A급입니다. A급 메인이냐 아니면 A급이냐 요 차이인데, 이렇게 한번 제가 확실하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대상경주의 분석력이 정말 좋습니다. 적중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올해 코리안 더비 원더프리트인가요? 그 마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꾸준하게 배당도 적중하고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마필은 이 3뒤의 마필이죠. 12번 즐거운 여정, 그리고 9번 라운더 스퍼트 1조 마필, 동일마주의 마필 동일마방입니다. 6번 라운 퍼스트. 이 마필들을 먼저 이번에는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편성에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12번 즐거운 여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마필이 국산 3세 암말 대상경주, 소위 말해서 이제 암말 3간대회죠. 국산 3세 암말 3간대회 루나스틱스 대상경주 우승, 코리아노크스 대상경주 우승, 경기도지사배 대상경주 우승, 그야말로 3간대를 다 휩쓸었습니다. 근데 이게 3세 암말 간의 경쟁이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직접 이 마필 저평가했습니다. 물론 저는 틀렸죠. 틀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말 세네요. 이 마필 자체가. 왜냐하면 직전 경주는 이 마필이 1등급 승급전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승급전이었는데, 그러니까는 3세 암말, 소위 말해서 이제 고만고만한 마필과의 경쟁보다는
거기서 잘 뛰었던 마필치고는 과연 이게 1등급에서 어느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줄 것인가. 저는 1등급의 벽은 분명히 높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이 마필은 그 수준을 넘었네요. 정말 여유있게 들어왔고 편한 선행 아니었습니다. 앞선에 붙었지만은 좀 밀렸다가 중반에 다시 한번 힘으로 오히려 잡았던 모습이었는데, 자, 이미 뭐 중장거리 다 뛰어봤고요. 또한 중요한 건 이번 경주 거리가 1400m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즐거운 전이라는 마필 다실바 기수의 기승에 현재 이게 별정 A형이죠. 별정 A형 3세의 마필이기 때문에 현재 감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대 마필들은 거의 55kg죠. 3세의 마필이 53.5kg. 그러니까 3세 마필이 유리한 여건입니다. 별정 A형이기 때문에. 따라서 즐거운 여전의 마필은 이 여건은 최적 여건이다. 믿을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관건은 라운더 스퍼트와 라운 퍼스트, 그리고 저의 딴돈임수의 10번 어디 가나입니다. 이 3대 마필. 먼저 이 9번과 6번만 먼저 비교해보면, 9번은 먼저 설명드려야 되네요. 9번 마필 선행입니다. 빠릅니다. 결론적으로 9번은 뺄 수는 없습니다. 왜? 이 마필은 선행을 받아가지고 과연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버틸 여지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지난 4월 16일이었죠. 헤럴드 경제배. 이때 뛰었던 마필들이 위너스맨 투혼의 반석. 현재 실질적인 국내 원투입니다. 랭킹 탑2입니다. 최강의 마필들입니다. 이 마필들이. 자, 이 마필들이 이렇게 선전했었고, 그리고 3등 했던 바베어리언 만만치 않았죠. 그 경주에 4위를 했던 마필이 라운더 스포트입니다. 그리고 뚝선배 대상경주 우승을 했죠. 시원하게. 이때도 제가 3상승을 여러 개 추월드렸던 그런 경주였는데, 어찌됐든 간에 라운더 스포터는 마필은 일단은 선행이다. 그리고 1400은 버틸 여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바로 6번인데 라운 퍼스트. 물론 라운 퍼스트 최근에 화려합니다. 세계율법의 3등, 동아일보배 준우승, 뚝선배 준우승, 서울 마주표장배 준우승인데 이 마필은 어떤 마필과 비교가 되냐면 10번 어디 가나입니다. 그러니까는 능력에서 앞선 12번 즐거운 여정, 그리고 9번 라운더 스포트. 이 뒤에 마필 일단 인정합니다. 인정입니다. 넘사벽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그 마필은 6번이 아니라 10번 어디 가나입니다. 어디 가나. 자,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이 4월 9일이었죠. 이때 어디 가나가 라운 퍼스트를 무려 8마신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디 가나가 상당히 유리했던 여건이었습니다. 왜? 이 경주가 당시에 별정 A형이었죠. 별정 A형. 그런데 부담 중에 다 58이었습니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때 당시 슈어인이라는 마필, 그 마필이 3세였죠. 만약에 그때 3세 마필, 이 마필이 유일했었는데 슈어인, 이 마필이 나왔으면 이 마필들이 58이 아니라 아마 55kg였을 겁니다. 55kg. 그리고 슈어인이 52kg.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 이 슈어인이 출전을 포기하다 보니까 다 58kg였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라운 퍼스트라는 마필은 기본적인 체형이 크지가 않습니다. 450kg대. 반면에 어디 가는 500kg 넘죠. 그래서 58을 짊어졌을 때 라운 퍼스트는 엄청나게 불리했고요. 어디 가나는 엄청나게 유리했던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만 제가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경주 한번 보실까요? 뚝선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어디 가나는 마필을 제가 설명을 들어보면 이 마필은 스타트가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마필은 스피드가 엄청납니다. 소위 말해서 대하시가 빠른, 대하시가 좋은 마필입니다. 스피드가 상당히 좋고요. 출발하자마자 출발은 꽤 선행용 마필처럼 빠르진 않지만은 밀고 나오는 스피드가 엄청납니다. 결론적으로 이 5월 14일, 그러니까는 4월 9일과 5월 14일 경주를 함께 한번 제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의 경주. 제가 왜 이 어디 가나 마필을 보냐면, 왜 광분을 하냐면, 그쵸? 4월 9일이었죠. 이때 어디 가나는 11번 게이트였습니다. 11번 게이트. 그리고 그 다음 경주 뚝선배는 1번 게이트였죠. 결론은 1번이 불리했었다. 왜? 빠르지는 않지만 스피드가 좋은데 내측에 갇혀버리니까는 그 특유의 스피드 발휘가 어려웠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중후임권에 있다가 종반에 탄력을 발휘했던 모습이었는데 이때 동아일보배 때는 11번 게이트다 보니까는 스피드 발휘가 되면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종반에 입상도전, 우승도전이 가능했던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당시 마필은 10번 마필이 라운퍼스트였고요. 이번에 6번 마필이죠. 그리고 어디 가나는 11번 게이트. 이번에 10번 마필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1번 마필만 보시면 됩니다. 스타트가 빠르진 않은데 이 마필이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외곽에 선의권에 붙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입니다. 순위를 상당히 많이 끌어올립니다. 이게 이 마필의 전개인 겁니다. 11번입니다. 물론 이제 10번도 잘 타고 하고 있죠. 내측의 최저의 전개. 11번이 딱 이런 포지션이 나와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나오느냐?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마필이 선의권의 외곽에 붙이면서 일정 부분 거리를 많이 좁혔죠. 이거는 종반에 무조건 이거는 우승 도전이 가능한 여건입니다. 부당이 58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10번은 좀 불리했었고요. 인정합니다. 11번 마필 시원해 들어오죠. 여기서 이제 딱 직전 경주, 그 다음 경주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때는 라운 퍼스트가 11번이었고요. 어디 가나가 1번이었습니다. 보시죠. 자, 여러분들 설명드렸던 내용을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어디 가나 1번, 그리고 라운 퍼스트라는 마필이 11번. 결론적으로 만약에 라운 퍼스트가 1번이었다. 그리고 어디 가나가 11번이었으면 이거는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라운퍼스는 그대로 뛰었겠죠. 1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 가나. 출발이 이 마필은 빠르지 않습니다. 1번 마필. 그런데 밀고 나오는 스피드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측이 있다 보니까 그 특유의 스피드 발휘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앞선 이미 상대 마필들이 다 자리를 선점을 했고요. 쭉쭉 올라오죠. 한 이 마필이 이 시점까지 올라왔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반에 대결이 되는데 밀려버리죠. 밀리는 이유가 스피드가 없어서가 아니라 보시면은 꽉 들어 찼습니다. 5번, 7번, 9번, 14번, 1번, 8번 꽉 들어 찼기 때문에 이 마필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마필이 이 11번 마필 이게 라운퍼스트인데 이 자리에 있었다라면은 이거는 외곽에 이거는 자리 선점이 되죠. 특유의 주폭대를 뛸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그래서 이 마필은 초반에 쭉쭉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앞에 진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외곽으로 쭉 빼가지고 나오기도 또 부담스럽고요. 자연스럽게 스피드로 밀고 나와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아쉬웠던 그런 전개였습니다. 그런 점 봤을 때는 뭐 이 시점까지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또 보실 부분이 이게 1번 어디 가나입니다. 11번 라운퍼스트 종반에 이대의 마필의 뒷심을 한번 보시면 이게 11번입니다. 라운퍼스트 어디 가나 1번 마필이 엄청나게 격차를 좁히죠. 상당히 많이 좁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주에서 만약에 이 1번 어디 가나가 이 11번 마필의 포지션이었다면 과연 어땠을까? 딱 이 정도의 포지션이 무조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종반에 우승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무조건 2위권, 3위권 도전은 무조건 가능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 1번 마필, 11번 마필.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대결을 펼치는데 이번 경주도 어디 가나가 내측의 포진이 되어 있었다면 저는 이 마필 안 봅니다. 안 됩니다. 근데 외곽에 10번 게이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호재입니다. 아마도 현재에서 그대로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점을 해본다면 6번은 안 된다. 왜? 어디 가나한테 안 된다. 그래서 10번을 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12번 즐거운 여정. 그리고 선행 전개를 펼치는 9번 라운더 스포트. 어쨌든 이대의 마필을 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10번을 놓고 간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9번, 10번, 12번을 복조로 이거는 3두의 마필을 강하게 들어갑니다. 무조건 환수되고요. 왜? 6번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무조건 환수되고 제가 장황히 여러분께 설명드렸는데 확실히 여러분께 설명드렸죠. 12번, 9번, 10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키를 죽이는 마필은 10번입니다. 어디 가나. 어디 가나가 앞말 부분에서는 이 마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괜히 이 마필이 앞말 강자가 아니고요. 자, 이번 경려는 전개까지 예측이 된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12번, 9번, 10번. 저는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현장 체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미 저는 다 정답 내려줬고 전개 다 풀었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뭐 12번, 10번이라든가 10번, 9번 들어오면 땡큐고요. 12번, 9번도 나름대로 이제 한 방 들어가면 메리트 있겠죠. 자, 이 삼복조 3뒤의 마필을 강하게 전환되면서 자, 이거 강공략 들어갑니다. A급입니다. 두 번째 A급 8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모 5등급 1700m 레이서 되고요. 이 경주 역시 이제 남아있는 강공략 경주 이제 두 번의 경주인데 자, 이거 메리트 있네요. 자, 이번 이제 9경주 역시 5등급에서는 좀 약편성으로 짜여져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만큼 이제 주요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수가 있는데 자, 제가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이제 간명하게 노리는 마필만 설명드립니다. 1번 원더풀 폭스. 일단은 승급적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은 직전에 우승을 하기 전에도 단 한 번의 입상의 경험이 없는데 그런데 성적 대비 걸음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우승과 준우승을 못했지만은 항상 걸음은 좋았었고요. 직전에는 편성이 맞아 떨어지면서 우승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은 거리가 주어진 게 낫죠. 왜? 끝나고 나면은 항상 아쉽습니다. 걸음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1700m 레이스라면은 뭐 이번에 그렇게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편성 자체가. 선행을 어떤 마필이 나설까가 고민스러울 정도의 그 정도의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마필 일단은 인정하고요. 1번 마필. 여기에 바로 이제 외곽에는 9번 썬더 프린스인데 썬더 프린스 나쁘지 않죠. 승급한 다음에 두 번의 경주를 치렀고요. 둘 다 3위권의 경쟁. 그런데 이 마필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승급한 다음에 두 번의 경주가 엄청나게 약편성이었습니다. 8월 5일 약편성, 직전 경주 약편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3위의 성적이 그렇게 아주 이렇게 높게 평가되기는 쉽지는 않다. 그런데 걸음은 나쁘지 않았고요. 물론 이제 이평성도 약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제가 누리는 마필 4번 빅스마트입니다. 빅스마트. 빅스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1700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 직전의 내용은 상당히 좋았고요. 한동안에 이 마필이 지난해 11월 달에 우승을 한 다음에 승급한 이후에 엄청나게 부진했고 고전했었는데 직전에 뚜렷하게 호전된 모습이었고 이거 최근 대비 이렇게 강도 높게 훈련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훈련 시간은 비슷하긴 합니다만 훈련 강도가 스포 6바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필은 마방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1200, 1400, 1300m 레이스보다는 1700이 오히려 적정이다. 소위 말해서 이제 거리가 아주 장거리는 아니더라도 거리가 좀 더 주어지는 게 혈통이라든가 이 마필의 주폭이라든가 이런 능력이 좀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1700을 쓴 겁니다. 빅스마트.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직전의 편성은 약하긴 했습니다만 직전에 빅스마트가 뛰었던 경주와 외곽의 인기 마필인 9번 썬더프레스 이 마필이 뛰었던 편성 그리고 승급적이 많은 1번 원더풀 폭스 이 마필은 5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죠. 결론적으로 4번 마필이 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하면은 4번 마필 이번 경주 제가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축입니다. 왜? 능력, 훈련 준비 과정, 편성 모든 게 3박자가 어우러지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4번 마필을 저는 강하게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9경주 간명하게 정리한다면 4번 빅스마트를 기본적으로 축으로 해서 딱 2뒤의 마필만 우선적으로 인정합니다. 9번 썬더 프린스 그리고 1번 원더풀 폭스 4번을 기본적으로 축으로 9번 1번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9경주 오늘 준비된 5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왜냐면 이게 4번 마필이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공략의 메리트는 충분하고요. 4번 마필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800m 레이서 되고요. 자, 이번 경주 역시 혼전입니다. 자, 이게 월말경마답네요. 정말 월말경마답고 이번 경주는 이제 어떤 점이 혼전이냐면은 정말 대단한 추입형 마필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거는 선인형 마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이게 기록으로 좀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뒷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추입형 마필은 그 경주 편성의 흐름에 따라서 추입이 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따지기는 좀 애매하고요. 어차피 다 뒷심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추입형 마필 간의 경쟁에서는 이게 어떤 마필이 좀 더 나을 것인가를 찾는 게 정말 이게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 10경주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전개측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뚜렷한 변화를 보였던 마필. 그러니까 해당 마필의 능력을 알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평가를 한다면은
이런 경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추입형 마필, 이 마필도 뒷심이 좋았고 이 마필도 뒷심이 좋았고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번 베링맨 추입력 엄청 좋죠. 노열함성, 그린폭주 다 거의 추입형 마필입니다. 여기에 킹신바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 10번 문화어플리트, 11번 완벽한 추입형 마필. 이 마필들이 하나같이 뒷심이 정말 좋습니다. 뭐 12초 6, 13초 플랫, 13초 12초 7, 그린폭주도 12초 3, 12초 9, 베링맨 13초 플랫, 13초 0, 12초 2까지 다 좋은데, 자, 여러분께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안 갈 수는 없겠죠. 믿을 수 있는 마필, 놓고 될 수 있는 마필, 발이 10번입니다. 문학 어플리트입니다. 문학 어플리트는 제가 데뷔할 당시부터 여러분께 몇 번 설명드렸는데 항상 이 마필은 종말의 추입력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추입의 여건만 주어지면 이 마필은 무조건 노려야 된다 라고 판단했던 그런 마필이고요. 그런데 이 문학 어플리트가 최근에 정말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추입력도 여러분들 거의 깡바닥에 있다가 종반에 그냥 팍 한 발을 쓰는 마필이 있는 반면에 추입력을 발휘하는데 스피드가 동반이 되면서 추입력을 발휘하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그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거의 깡바닥에 있다가 종반에 올라오는 마필이지만은 최근에는 올라오는 과정에서 스피드감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추입력이고요. 그리고 최근의 경주는 좀 더 이 마필이 빨리 순위를 끌어올리는 스피드가 붙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추입력을 발휘하더라도 최근에 이 문학 어플리트에 이렇게 성장된 그런 스피드감이라든가 이 마필의 그런 스타트 능력과 스피드감을 놓고 본다면 이거는 완벽하게 변했다. 그래서 동일하게 추입력을 발휘하더라도 아마도 문학 어플리트란 마필이 좀 더 자리 선점이 유리하고요. 결국에는 종반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필은 10번 문학 어플리트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마필이 힘이 차면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뒷심이 좋은 거 당연한 거지만은 스피드 향상입니다. 스피드가 좋아졌다는 거는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고,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그나마 이제 뭐 선행을 낮출 수 있는 마필이 지모션 정도 또는 금성세계인데 그나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지모션이죠. 그러면은 이 마필 외에는 거의 다 추입형 마필이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 10번 마필이 이거는 무조건 제가 볼 때는 노려볼 수 있는 찬스입니다. 이제는 놓고 하셔도 됩니다. 부담 중량이 좀 늘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보다는 과연 전개, 상대, 능력 이게 중요한데 자 이거는 무조건 답을 찾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10경주의 노림수의 마필은 발이 10번 문학 어플리트입니다. 이 마필을 저는 강하게 놓고 때립니다. 자 이거 2위권도 엄청난 이게 혼전인데 저는 그래도 압축한다면 6번 지모션 그리고 4번 그린폭주 7조 마방이 성적이 이렇게 뛰어난 마방은 아닙니다. 그런데 7조에서 여러분들 문세영 교수를 기승시켰을 때는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확률이 없습니다. 그냥 뭐 제가 초보자틱하게 자 이거 문세영 교수 계승시켜서 이거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봐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마방에서는 문세영 교수를 계승시켰다는 거는 해당 마필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만큼 완벽하게 어느 정도 상금을 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최근의 경험을 놓고 보더라도 그린 폭주의 그럼 자체가 절대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4번 마필은 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1번 베링맨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인데 직전에 너무 서둘렀습니다. 보시면은 원래는 한참 참았다가 거의 보이지도 않죠. 참았다가 올라오는 마필인데 직전에는 너무 서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종반에 걸음이 안 나왔죠. 금요경마 여러분들 2세 마필 강력한 축이었죠. 바쿠스 딱 좋은 예입니다. 참고 한 발을 쓰는 추입형 마필을 1600m 한 번도 안 뛰어본 마필을 굳이 무리해서 외곽에 선입권 붙어가지고 뛰다 보니까 남들이 보면 그랬죠. 아 저렇게 빨리 붙는데 이거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자 항상 해당 경주마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딱 그렇게 타줬을 때 그때 걸음이 나오는데 최시대 교수가 계승했던 바쿠스 고가의 마필이죠. 결국에는 입상 실패했습니다. 3등 했나요? 준우승도 못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베링맨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는 너무 서둘렀다. 그 점이 페인이었고 그러면은 이번 경주는 충분히 입상 도전이 되고 최근에 프로칸 교수라면은 엄청나게 정말 자신감 잘 타다 보니까 이제 마방에서도 태워주고 있고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2위권도 이거 혼전인데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10번 문학 어플리트 강추계, 2위권에서는 6번 지모션, 4번 그린 폭주, 1번 베링맨. 이 마필을 우선 노리겠습니다. 자, 물론 중심에 둘 수 있는 쪽 10번 문학 어플리트를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10경기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1경기입니다) 외산마 3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 항상 이렇게 15군의 그런 강공약 또는 메인에서는 아주 큰 배당을 많이 기대를 하실 텐데, 자, 이번 경주는 아주 큰 배당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임팩트 있게 한번 내실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 예고드렸던 대로 저는 A급 메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A급 메인 강력하게 노림수를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강축이 있는 경주인데 2위권에서 조금 능력차가 거의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적중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중배당 메리트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항상 뭐라 하면 이제 꿀배당을 하죠. 꽃배당을 하는데 중배당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께 다 오픈하겠습니다. 먼저 말해 2번 도끼불패라는 마필. 도끼불패는 올해 이제 3관대회 다 출전했었죠. 아쉽게도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잘 뛰었습니다. 4등을 했고요. 이번 경기 이제 일반 경주의 1200m 레이스인데 과연 의심의 여지가 있겠느냐. 자, 물론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상 경주로 연타를 치렀던 마필들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일반 경주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어린 마필이고 굳이 무리해서 일반 경주에 물론 이제 상금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무리해서 이 마필 향후에 기대치 높은 마필들인데 그만큼 대상 경주 연투는 체력 소모가 엄청납니다. 저도 그 부분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대상 경주 연투했던 마필은 일반 경주 나왔을 때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도끼불패고 중요한 거는 훈련 강도와 적인 기수의 기승에 가장 중요한 거는 거리가 1200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 정도의 거리라면 이 마필은 무리를 안 해도 입상권에 도전할 정도의 그런 최적의 여건입니다. 그만큼 능력은 사이즈가 앞서 있는 마필이고요. 도끼불패.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까지 맞는데 뭐 이렇게 강도 높게 오르는 진비를 하고 이 마필을 소위 말해서 이제 아낀다? 그럴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거리 부담도 없고요. 내치케 대점에 선행 찬스까지. 물론 선입도 되는 마필이고요. 1번 문학속이 빠르기 때문에 뭐 어쩌다 의미 없습니다. 2번 마필 인정합니다. 자, 이제 관건은 이제 2위권의 압축이 필요해 보이는데 바로 이 4번 스탈렛. 자, 여러분들 이 스탈렛은 소위 말해서 뭐랄까 3등급의 내구성이 상당히 강한 마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엄청난 강편성이었죠. 지난주에 대상경주 때 준우승을 했던 용암보스 그리고 슈퍼윈, 디스챌린지, 마이티굿 이런 마필이 뛰었던 경주 3등 했고요. 직전 경주 금빛마, 플라잉 골드 이 마필이 뛰었던 경주에서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부담 중량이 52kg. 그러니까는 스탈렛은 그렇게 뭐 임팩트 있게 뭐 대차로 이겼다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은근히 저평가를 받는데 센 마필입니다. 왜? 최근에 경주를 통해서 그에 따른 능력이 입증이 됐고요. 4번 마필. 그리고 외곽에 있는 10번 한강 에이스. 저는 솔직히 내심 이 한강 에이스를 안고 하는데 저는 주력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마필이 직전에 승급전이었죠. 편성 엄청나게 약했습니다. 물론 이제 걸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걸음은 나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상대를 압도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편성이 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번에는 직전 대비해서 부담 여행이 3.5kg 늘었죠. 이 부분이 변수입니다. 뺄 수는 없지만은 저는 강하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필히 주목할 마필이 바로 이 은혜충만입니다. 은혜충만. 이 마필 물론 이제 이번 경주 승급전이랍니다만 이 마필이 4등급에서 보여줬던 이 내용 자체가 정말 좋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께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경주 내용이 좋다. 이 얘기는 걸음의 여력이 좋았다는 소리입니다. 항상 걸음이 중반에 걸음 보시면은 13초 4, 12초 7 양호한주로였죠. 다 양호한주로. 직접만 포화주로 했는데 12초 8. 양호한주로의 이렇게 선입력, 바닥 추임마가 아니라 선입형 마필이 거의 중반에 지원 F타임이 12초대라면은 엄청나게 이거는 빠른 기록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뒷심이 있는 마필이다. 이번에 승급전이 납니다만 감량을 정말 많이 받았고요. 게다가 거리 부담이 없는 1200m 레이스. 기대치가 있겠죠.
현재 내측 1번 문학송이라는 마필, 이 마필이 최근에 상승세를 기록 중인 마필이고 승급전인데 이미 지난 5월 13일 레이스를 보면은 잽도 안 됐던 마필입니다. 문학송. 어떤 마필한테? 은혜충만.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은혜충만까지는 필히 강하게 누려야 됩니다. 9번 마필.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바로 이 IM장, 이런 게 정말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께 직전에 이 마필 어떻게 설명드렸냐면은, 고가의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고, 뭐랄까, 마필의 근성도 좋고, 데뷔전 때 7만신을 이겼기 때문에, 분명히 이때 인기를 모을 텐데, 저는 솔직히 이 마필이 불안하다.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IM장이나 마필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아직은 좀 투박합니다. 마필이 소위 말해서 이제 유연성이 조금 아쉽습니다. 힘으로만 뛰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편성이 절대 느리지 않고 약하지 않죠. 빠르고 강합니다. 이편성에서 IM장이나 마필이 둔탁하게 힘으로 상대를 압도한다? 직전에 이어서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IM장은 또 이번에 저평가를 합니다. 자, 이게 내용이 됐고요. 그래서 마지막 경주의급 메인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염두에 둘 수 있는 마필은 도끼불배. 연속 대상 경주 출했지만은 거리 부담이 없다. 크게 힘을 안 써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인정하고요. 2번 마필.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4번 스탈렛. 그리고 9번 은혜충만. 우선적으로 논의는 2대의 마필입니다.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10번 한강 에이스입니다. 2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4번, 9번, 그리고 10번입니다. 저에 따른 노림수는 2번 축에 4번, 9번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12일 경주전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호 서울경마 예상은 모두 마치겠고요. 제가 현재 짧게 진행을 했고 또는 경주별로 한 3분, 5분 설명 들었던 경주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고민만 하면 뭐합니까? 이게 적중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제 노력의 성과가 나온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서울 1호 경마는 엄청난 혼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더 현장에서 고심이 필요할 듯 보이고요. 부디 방송을 참고하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좋은 성과를 꼭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 여러분들 추석 휴장입니다. 추석 휴장이고 정말 제가 바람은 뭐냐면 꼭 정말 좋은 성적을 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또는 여러분들께서 좋은 성과를 얻으셔가지고 정말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바람입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명절 이후에 10월 초에 또 저를 좀 찾아뵙는 가장 좋은 최상의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자, 아마도 좋은 결과를 저는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또는 시몬경마TV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명절 이후에 더욱더 충전해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